저는 이봉래입니다. 칠성시장에서 30년 동안 상인의 총무를 했어요. 장부며 계약서 같은 건 누구보다 꼼꼼히 챙겼죠. 남편이 돌아가신 지 벌써 8년이 지났네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오늘 아들 현수와 며느리 채윤이가 처가 부모님과 함께 세계 일주를 떠나는 날이거든요. 18박 20일이라고 하더군요. 거실에서 커피를 끓이고 있는데 갑자기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왔어요. 채윤이 폰이 블루투스로 자동 연결된 모양입니다. 오빠, 엄마, 아빠 컨디션 좋대. 의사 선생님도 괜찮다고 했어. 채윤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다음엔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였습니다. 복래 어머니 생신은? 글쎄 돌아와서 챙기자. 여행 중에는 좀 그렇잖아. 가슴이 뜨끔했죠. 제 생일이 여행 기간 중에 있거든요. 냉장고에 붙어있는 달력을 봤습니다. 세계 일주 일정엔 형광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데 제 생일은 연필로 작게 적혀 있더군요. 서랍에서 수기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써온 습관이에요. 날짜별로 거래 내역, 약 먹는 시간, 전기료 내는 날까지 적어두죠. 연필로 내 생일이라고 작게 써놓고 다이어리를 덮었어요. 현수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너희 공항 가는 거 챙겨야지. 채윤이도 나타났어요. 여행용 가방을 끌고 말입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화분 물주기랑 택배 받기 부탁드려요. 우리 촬영 장비 기사분이 올 수도 있어서 예비 열쇠 현관 화분 밑에 둘게요. 그래, 알았다. 현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돌아오면 어머니도 모시고 좋은 데 여행 갈게요.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 보였어요. 그냥 하는 말 같았죠. 채윤이 처가 아버지 최창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출발할게요. 어머니 혈압약은 챙기셨죠? 네, 복래 어머니가 집 봐주실 거예요. 처가 어머니 한미자 씨 목소리도 들렸어요. 복래 씨 고마워요. 우리가 마지막 효도 여행이라고 하니까 윤 씨가 허락해줬네요. 마지막 효도 여행. 그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그럼 저한테는 언제 효도를 할 건지 궁금하더군요. 택시가 도착했어요. 짐을 싣는 동안 저는 냉장고 앞에 서서 일정표를 다시 봤습니다. 형광펜으로 칠해진 여행 일정들 사이에서 제 생일만 유독 초라해 보였어요. 현수가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잘 다녀올게요. 택배나 우편물 좀 챙겨주세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채윤이가 뺨에 뽀뽀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문이 닫히고 택시가 사라졌습니다. 갑자기 집이 너무 조용해졌어요. 거실로 돌아와서 소파에 앉았죠. 스피커는 여전히 채윤이 폰과 연결되어 있다고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다이어리를 다시 펼쳤습니다. 오늘 할 일들을 적어 넣었어요. 시장 가서 장부 정리하기, 혈압약 먹기, 화분 물 주기. 그리고 마지막에 작게 적었습니다. 우편함 확인하기. 사실 며칠 전부터 우편함에 이상한 전단지가 꽂혀 있었거든요. 협동조합에서 나온 것 같았는데 어르신 거주권 보장형 매각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그때는 그냥 광고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한번 자세히 읽어볼까 싶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베란다로 나가서 화분들을 둘러봤습니다. 18일 동안 이 화분들을 돌봐달라고 했죠. 18일 동안 이 집을 지켜달라고요. 그런데 정작 이 집 주인인 저는 언제까지 여기서 혼자 지내야 할까요? 다시 다이어리를 폈습니다. 예금 잔액, 국민연금 입금일, 집 관리비 내는 날짜까지 다 적혀 있어요. 30년 동안 숫자로 살아왔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사람 마음과 달리 말이에요. 아침 6시 10분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시간이에요. 새벽 도매상들이 물건을 실어 나르고 있었죠. 복내 총무님 일찍 오셨네요. 김치가게 사장님이 인사했어요. 저는 상인의 총무를 그만둔 지 1년 됐는데도 여전히 총무님이라고 불러주시더군요. 오늘 도매 물량 어때요? 배추값이 좀 올랐어요. 작년 대비 15% 정도요. 숫자가 나왔으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저는 정확한 수치를 들으면 안심이 되거든요. 애매한 표현보다는 명확한 숫자가 좋아요. 7시 30분 사무실에 앉아서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비록 총무직은 내려놨지만 새 총무님이 숫자, 계산을 어려워해서 가끔 도와드리고 있어요. 전기료 고지서, 상가 임대료, 공용 화장실 청소비까지 한 푼 한 푼 맞아떨어져야 직성이 풀리죠. 권명자 회장님이 들어오셨어요. 73세인데 상가번영의 회장을 10년째 하고 계세요. 복래야, 어제 CCTV 기사가 왔더라. 고장난 카메라 교체했어. 영수증 받으셨어요? 당연하지. 여기 있어. 영수증을 받아보니 설치일자가 정확히 적혀 있었어요. 이런 게 나중에 중요하거든요.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날짜별로 추적할 수 있으니까요. 11시에는 동네 의원에 갔습니다. 혈압 체크하러요. 수축기 120, 이완기 80, 정상 범위예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복래 어르신 수치가 안정적이네요. 약도 잘 드시고 계시고. 선생님 영수증 꼼꼼히 써주세요. 진료비하고 약값 따로 적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영수증을 다이어리에 풀로 붙였어요. 날짜 순으로 정리해두면 연말에 의료비 정산할 때 편하거든요. 점심을 먹고 나서 현순의 방을 둘러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해놨지만 뭔가 임시방 같은 느낌이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이 집에서 살고 있지만 진짜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았죠. 채윤이 화장대를 봤어요. 여행용품들이 어수선하게 놓여 있었는데 그 사이에 브이로거 촬영 장비 관련 서류가 있더군요. 주소록에 촬영 기사 연락처도 적혀 있고요. 촬영 장비 기사가 올 수도 있다고 했는데 문득 예비 열쇠 얘기가 떠올랐어요. 현관 화분 밑에 둔다고 했죠.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며느리가 하는 말이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오후에는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협동조합 전단지가 또 들어있더군요. 이번에는 제대로 읽어봤어요. 어르신 거주권 보장형 매각 집을 팔아도 쫓겨나지 않습니다. 처음 보는 방식이었어요. 집을 팔되 계속 살 수 있다는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흥미로웠죠. 연락처도 적혀 있었어요. 박세연 이사, 청년주거 협동조합. 저녁 7시 다이어리를 펼쳐서 오늘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도매상 물가 정보, 의료비 지출, CCTV 교체 영수증 확인. 마지막에 적었어요. 협동조합 자료 검토. 3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어요. 정확한 숫자, 명확한 기록, 체계적인 관리. 그래야 속이 시원했거든요. 사람 마음은 변하고 말도 바뀌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현수가 어릴 때부터 봐왔지만 채윤이와 결혼하고 나서는 뭔가 달라졌어요. 처가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눈에 보였죠. 처가 부모님 건강, 처가 집안 행사, 처가와의 여행. 저희 집안일은 항상 나중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총무 시절에 배웠거든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일이 꼬여요. 차라리 숫자로 정리하는 게 낫죠. 밤 10시 마지막으로 다이어리를 봤어요. 내일 할 일을 적어 넣으려다가 멈췄습니다. 18일 뒤 현순애가 돌아올 때까지 매일 이렇게 혼자서 일정을 채워야 하는 걸까요? 협동조합 전단지를 다시 펼쳐봤어요.
거주권 보장형 매각. 아직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새로운 가능성 같았어요. 30년 동안 숫자만 믿고 살아왔는데 이번에는 숫자 말고 다른 길이 있을까 싶었죠. 다이어리를 덮으면서 생각했어요. 정없는 숫자가 끝내 사람을 지켜준다고 말이에요. 출국 3일 전이었어요. 채윤이가 냉장고에 큼직한 종이를 붙였습니다. 어머니, 여행 체크리스트 만들었어요. 세계 일주 플랜이라고 써 있더군요. 국가별 일정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그 아래 집 관리 사항이라는 항목이 있었어요. 화분 물주기, 이틀에 한 번, 우편물 정리, 매일 택배 수령, 부재 시 경비실 보관, 가스 점검주 1회. 마지막에 적힌 건 복내 어머니 담당이었어요. 이거 다 제가 해야 하는 건가요? 채윤이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가 계시니까 안심이에요. 저희 혼자서는 걱정이 많거든요. 현수가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어머니, 우리 돌아와서 어머니도 모시고 여행 갈게요. 언제? 어디로? 나중에 계획 세워볼게요. 구체적이지 않았어요. 그냥 하는 말 같았죠. 채윤이는 벌써 다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아, 그리고 어머니. 저희 촬영 장비 기사님이 올 수도 있어요. 새 카메라 렌즈를 받으러요. 언제 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비 열쇠를 현관 화분 밑에 둘게요. 뭔가 이상했어요. 왜 미리 약속하지 않고 언제 올지도 모르는 기사한테 열쇠를 준비해 두는 거죠? 채윤아, 그냥 경비실에 맡기면 안 되나? 아니에요. 장비가 비싸서 직접 받아야 해요. 현수가 거들었어요. 어머니, 채윤이가 하는 일이니까 믿고 맡겨주세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며느리 일에 너무 간섭하는 것 같았거든요. 오후에 택배가 왔어요. 채윤이 앞으로 온 큰 박스였는데 문득 그 틈에서 종이 한 장이 떨어졌어요. 협동조합 리플렛이었죠. 어르신 거주권 보장형 매각, 집을 매각하되 거주권을 보장받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시세보다 다소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는 대신 일정 기간 거주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읽어봤어요.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집은 팔아서 현금을 확보하되 갑자기 이사할 부담 없이 계속 살 수 있다는 거였어요. 흥미롭네. 그때 채윤이가 나타났어요. 어머니, 뭐 보세요? 아, 우편함에 있던 광고야. 아, 그런 거 많아요. 요즘 어르신들 타겟으로 한 사기도 많다던데 조심하세요. 사기라고 했지만 전화번호며 사업자 등록번호까지 다 적혀 있었어요. 제가 30년 동안 상인의 총무를 하면서 온갖 서류를 봐왔는데 이건 정식 업체 자료 같았어요. 저녁에 현수와 채윤이 그리고 처가 부모님까지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최창수 씨와 한미자 씨가 여행 예행 연습을 한다며 오셨거든요. 복래 씨, 고생 많으실 텐데 정말 감사해요. 한미자 씨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대화 주제가 다 처가 이야기였어요. 어느 나라에서 뭘 먹을지, 누구를 만날지, 선물은 뭘 사올지. 저는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가끔 네, 좋겠네요 정도 맞장구 쳤죠. 최창수 씨가 말했어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 해외여행일 것 같아요. 나이가 나이니까. 아니에요, 아버지. 건강하시잖아요. 채윤이가 달랬지만 어쨌든 마지막 여행이라는 말이 계속 나왔어요. 그럼 저한테는 언제 마지막이든 첫 번째든 여행을 시켜줄 건지 궁금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한미자 씨가 도와주셨어요. 복래 씨 생신이 여행 중이라던데 돌아와서 꼭 챙겨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미안해요. 일정이 겹쳐서. 미안하다고는 했지만
일정을 바꿀 생각은 없어 보였어요. 그냥 형식적인 사과 같았죠. 밤에 혼자서 냉장고 앞에 서서 체크리스트를 다시 봤어요. 제가 해야 할 일들이 쭉 나열되어 있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이 집 주인인가 아니면 하숙집 관리인인가? 30년 전에 남편과 함께 산 이 집이에요. 제 이름으로 등기도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은 며느리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붙이고 제가 그걸 따라서 할 일을 정하고 있어요. 협동조합 리플렛을 다시 꺼내봤어요. 연락처가 적힌 부분을 유심히 봤죠. 박세연 이사. 한번 전화해볼까 싶었어요. 그런데 아직은 아니었어요. 현순애가 여행 가고 나서 생각해봐도 늦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다이어리에 적었어요. 여행 후 고민거리, 협동조합 문의. 그리고 마지막 줄에 작게 썼습니다. 나는 이 집의 주인이다. 출국 하루 전이었어요. 처가 부모님이 또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마지막 점검을 한다면서 말이에요. 복래 씨, 내일이면 드디어 출발이네요. 한미자 씨가 들뜬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최창수 씨는 가방을 들고 와서 거실에 늘어놓았죠. 여행용품 마지막 체크 좀 해보자. 현수와 채윤이도 분주했어요. 여권, 항공권, 보험증서, 약품까지. 온 가족이 여행 준비에 몰두하고 있었죠.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했어요. 출국 전 마지막 집밥이니까 정성껏 차려야겠다 싶었거든요. 김치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 여러 가지. 식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데 대화는 온통 여행 이야기였어요. 파리에서는 에펠탑 꼭 올라가야지. 로마에서 젤라또 먹어보고 싶어. 엄마, 아빠 체력 괜찮으시겠어요? 걱정 마라. 의사가 괜찮다고 했잖아. 저는 그냥 들었어요. 가끔 그래, 좋겠다 정도 말하면서요. 그런데 채윤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참, 어머니 생신이 여행 중인데 정말 미안해요. 아, 맞다. 복래 언니 생일이지. 한미자 씨가 깜짝 놀란 듯 했어요. 진짜 깜빡하셨던 모양이에요. 현수가 말했어요. 어머니, 돌아와서 생일상 크게 차려드릴게요. 그래, 그때 더 푸짐하게 하자. 최창수 씨도 거들었죠.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 보였어요. 괜찮다. 나이 먹을수록 생일이 뭐 별거냐.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서운했어요. 70살 생일인데 가족들이 다 여행을 가버리다니. 그것도 처가 부모님과 함께요. 식사 후에 채윤이가 냉장고 일정표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어머니, 여기 보세요. 저희 일정이 다 적혀 있어요. 시차 때문에 연락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급한 일 있으면 왓츠앱으로 메시지 보내세요. 일정표를 자세히 봤어요. 18박 20일 동안 8개 나라를 돌아다니는 빡빡한 스케줄이었어요. 제 생일은 그 한복판에 있었죠. 이탈리아에서 프랑스로 이동하는 날이었어요. 이날 어머니 생일인데 손으로 가리키자 채윤이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패키지 일정이라 바꿀 수가 없어서요. 현수가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돌아와서 보상해 드릴게요. 보상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생일이 보상받을 일인가요? 밤늦게 권명자 회장님이 전화하셨어요. 복래야, 내일 현순에 출국하지? 네, 새벽 비행기예요. 그래. 참, 어제 CCTV 새로 달았다고 했잖아. 혹시 모를 때 쓰라고. 요즘 빈집 노리는 도둑들이 많다더라. 네, 고마워요. 그리고 복래야, 생일이 여행 중이라면서 나라도 같이 있어주마. 권명자 회장님만이라도 제 생일을 기억해 주시니까 고마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다시 냉장고 일정표를 봤어요. 형광펜으로 동그라미 친 여행 일정들 사이에서
제 생일만 연필로 흐릿하게 적혀 있었어요. 현순의 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처가 식구들과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양이었죠.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서 다이어리를 펴봤어요. 내일부터 18일간 혼자. 그 아래 적었어요. 협동조합 박세연 씨에게 전화해 볼 것. 30년 동안 이 집에 살았는데 처음으로 혼자가 되는 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정리되는 느낌이었죠. 밤 12시가 넘어서야 집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가족이 잠든 새벽에 저 혼자 깨어 있으니까 이상하게 머리가 맑아졌어요. 다시 협동조합 리플렛을 꺼내서 읽어봤어요. 거주권 보장형 매각. 집을 팔되 쫓겨나지 않는다는 건데 정확히 어떤 방식인지 궁금했어요. 내일 현순애가 떠나면 바로 전화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다이어리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현순애는 이미 준비를 다 마친 상태였죠.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잘 다녀올게요. 채윤이가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처가 부모님도 함께 택시에 올라탔고요. 복래 씨, 집 잘 부탁드려요. 한미자 씨가 차창으로 손을 흔드셨어요. 택시가 사라질 때까지 현관에 서서 봤습니다. 집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18박 20일. 긴 시간이죠. 씻고 커피를 마신 후 바로 협동조합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청년주거 협동조합입니다. 박세연 이사님 계신가요? 거주권 보장형 매각 문의드리려고요. 아, 네. 잠깐만요. 곧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녕하세요, 박세연입니다. 저는 이복래라고 합니다. 우편함에서 전단지를 받는데요. 아, 네. 혹시 직접 만나서 상담 받으실 수 있나요? 지금 당장도 괜찮아요. 그럼 오전 10시에 저희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주소를 받아 적었어요. 수성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죠. 9시 30분에 집을 나섰어요. 30년 동안 써온 수기 다이어리를 들고 말입니다. 이런 일할 때는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거든요. 협동조합 사무실은 생각보다 깔끔했어요. 젊은 직원들이 여러 명 일하고 있었고 벽에는 주거 관련 자료들이 붙어 있었죠. 박세연 이사는 39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분이었어요. 어르신, 어떻게 저희 서비스를 알게 되셨나요? 우편함에 전단지가 있더군요. 거주권 보장형 매각이 정확히 뭔가요? 박세연 이사가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집을 시세보다 다소 낮게 협동조합에 매각하시되 일정 기간 거주권을 보장받는 방식입니다. 갑작스런 이사 부담 없이 목돈을 확보할 수 있어요. 시세보다 얼마나 낮게요? 보통 10% 정도입니다. 대신 5년간 거주권을 보장해드리죠. 수치가 나오니까 계산이 되더군요. 제 집 시세가 4억 6천만 원 정도니까 4억 4천 정도로 팔고 5년간 계속 살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럼 전 어디서 살아요? 같은 집에서 계속 사시면 됩니다. 소유권만 협동조합으로 넘어가고 어르신은 거주권자가 되시는 거죠. 신기한 방식이었어요. 집은 팔되 쫓겨나지 않는다니. 혹시 지금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다이어리를 폈어요. 30년 동안 기록해온 자료들이 빼곡했죠. 저는 70살이고 수성구의 다가구 주택을 혼자 살고 있어요. 아들이 결혼해서 같이 살고는 있지만 말을 멈췄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혹시 가족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시나요? 아들이 처가 중심으로 살아요. 지금도 처가 부모와 세계 일주 여행을 갔고요. 아, 그러시군요. 박세연 이사가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다이어리 페이지를 넘기며 설명했어요. 제 예금이 1억 3천만 원 정도 있고 국민연금은 월 130만 원 나와요.
집 관리는 제가 다 하고 있고 세금이나 공과금도 제가 내죠. 집 평수는 어떻게 되시나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요. 시세는 4억 6천 정도 될 거예요. 박세연 이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그럼 4억 4천만 원에 매입하고 어르신께서 5년간 거주권을 보장받으시면 됩니다. 매월 관리비나 보수 비용은 협조해 주시면 되고요. 보수 비용이요? 집수리나 개량이 필요하면 협동조합에서 부담하되 어르신께서도 일부 협조해 주시는 거예요. 다이어리에 적어가며 들었어요. 계산해보니 나쁘지 않았어요. 4억 4천만 원을 받으면 예금이 5억 7천 정도 되고 이자, 수입만으로도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언제까지 결정하면 되나요? 급하지는 않으세요.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가족들과도 상의해 보세요. 가족들과 상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제가 이 집 단독명의 소유주예요. 가족 상의는 필요 없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언제든 연락 주세요. 명함을 받고 나왔어요. 길을 걸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정말 이런 결정을 혼자서 해도 되는 걸까? 하지만 30년 동안 이 집을 지켜온 건 저예요. 세금 내고 관리비 내고 수리비 내고 모든 걸 제가 해왔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다이어리에 적었어요. 협동조합 매매 조건 4억 4천만 원, 5년 거주권 보장. 그 아래 적었어요. 내가 내 삶의 총무다. 저녁에 권명자 회장님이 전화하셨어요. 복래야, 현순애 잘 갔나? 네, 새벽에 무사히 출발했어요. 그래. 혼자서 심심하겠다. 내가 가끔 들를게. 고마워요. 그런데 회장님, 혹시 협동조합에서 집 사는 거 들어보셨어요? 협동조합? 무슨 얘기야? 간단히 설명드렸어요. 권명자 회장님은 관심 있게 들으시더군요. 그런 방법도 있구나.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아이디어가 좋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래 네가 결정할 일이지. 다만 신중하게 해라. 전화를 끊고 현관문을 확인했어요. 채윤이가 말한 예비 열쇠가 화분 밑에 있더군요. 뭔가 찜찜했지만 그대로 둬야겠다 싶었어요. 밤에 다시 다이어리를 펴봤어요. 오늘이 출국 첫날이었는데 저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날이기도 했어요. 마지막 줄에 적었습니다. 변화는 혼자서도 할 수 있다. 출국 이틀째 다시 박세연 이사에게 전화했어요. 어제 상담 받았던 이복래입니다. 아, 네. 어르신 결정하셨나요? 네, 하기로 했어요. 정말요? 그럼 가계약부터 진행할까요? 그날 오후에 다시 협동조합에 갔어요. 이번에는 등기부등본과 건물 관련 서류를 다 챙겨갔죠. 30년 동안 모아둔 자료들이었어요. 박세연 이사가 놀라더군요. 어르신, 서류 정리를 정말 잘해 놓으셨네요. 상인의 총무를 30년 했거든요. 서류 관리는 기본이죠. 등기부등본을 보니 제 이름으로 단독 소유였어요. 근저당도 없고 깔끔했죠. 집 상태는 어떤가요? 제가 관리를 잘해서 양호해요. 작년에 보일러도 교체했고 방수도 다시 했어요. 영수증을 보여드리니까 더 놀라시더군요. 이렇게 관리 기록을 다 갖고 계시는 분은 처음 봐요. 가계약서를 작성했어요. 매매 금액 4억 4천만 원, 거주권 보장 5년, 잔금일은 현순의 귀국 이틀 후로 정했죠. 어르신, 혹시 이사는 언제 하실 건가요? 이사요? 거주권자가 되시면 같은 집에 계시되 소유권은 넘어가니까 형식적으로 이사 신고는 해야 해요. 그제야 생각해 봤어요. 제가 어디서 살지 말이에요. 같은 동네에 적당한 곳 있나요? 코하우징 어떠세요? 1인 가구용 주택이 있어요. 자료를 보여주시는데 제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깔끔한 원룸들이 있더군요. 보증금 9천, 월세 55만 원이에요. 계산해 봤어요. 집을 팔면 받을 돈이 4억 4천이니까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걸로 하죠. 그날 저녁에 코하우징도 보러 갔어요. 원룸이지만 깔끔하고 채광도 좋았어요. 무엇보다 혼자 살기에 딱 적당한 크기였죠. 출국 5일째 본계약을 했어요. 이번에는 법무사까지 동석했죠. 어르신께서 법적으로 문제없이 진행하셨네요. 당연하죠. 저 혼자 결정한 거예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서 뭔가 후련했어요. 30년 만에 제가 주도적으로 결정한 일이었거든요. 이사 날짜도 정했어요. 현순의 귀국 일주일 전. 그럼 돌아와서 깜짝 놀라겠죠. 권명자 회장님께 이사 얘기를 드렸어요. 복래야, 정말 혼자서 결정했나? 네, 제 집이니까요. 현수는 뭐라고 하겠냐? 모르겠어요. 돌아와서 얘기하죠. 권명자 회장님이 웃으시더군요. 그래, 네 인생이니까 네가 결정해라. 이사는 우리가 도와줄게. 이사 당일 새벽부터 시장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권명자 회장님이 미리 얘기해 두신 모양이었어요. 복래 총무님 이사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짐이 많지 않네요. 30년 살았는데 정작 제 물건은 얼마 없었어요. 옷가지, 다이어리들, 그릇 몇 개. 현순의 물건이 대부분이었거든요. 1시간 만에 짐이 다 옮겨졌어요. 시장 사람들이 총출동해서 도와준 덕분이었죠. 총무님, 새 집이 깔끔하네요. 혼자 살기 딱 좋겠어요. 코하우징에 짐을 풀면서 기분이 이상했어요. 30년 만에 온전히 제 공간이 생긴 거였어요. 마지막에 옛집 식탁 위에 편지 한 장을 놓았어요. 미리 써둔 거였죠. 빈자리는 나를 비워 만든 게 아니라 너희가 비워 만든 거다. 현관문을 나서면서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소유권이 협동조합으로 넘어갔으니 당연한 조치였죠. 예비 열쇠는 그대로 뒀지만 어차피 비밀번호가 안 맞으니까 소용없을 거예요. 새 집에서 첫날 밤을 보냈어요. 조용했지만 편안했어요.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였죠. 다이어리에 적었어요. 새로운 시작 마이너스 내 이름으로 된 내 공간. 그리고 마지막 줄에 썼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다. 18박 20일 만에 현순애가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새벽 1시 비행기라고 했죠. 저는 새 집에서 편안히 잠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새벽 3시쯤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어머니 어디세요? 현수 목소리였어요. 당황한 것 같더군요. 집에 있는데? 어머니, 집 문이 안 열려요. 뭐라고? 도어락 비밀번호가 안 맞아요. 예비 열쇠도 없고요. 그제야 생각났어요. 제가 비밀번호를 바꿔놨다는 걸 말이에요. 잠깐만, 지금 갈게. 옷을 대충 입고 택시를 탔어요. 옛집으로 가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얘기해야 할 시간이 온 거죠. 현관 앞에는 현수, 채윤이, 처가 부모님까지 여행 가방을 끌고 서 있었어요. 다들 지쳐 보였죠. 어머니, 왜 비밀번호를 바꾸셨어요? 현수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일단 들어가서 얘기하자.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집안이 텅 비어 있더군요. 현순의 물건만 남아있고 제 물건은 다 사라진 상태였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식탁 위에 놓인 편지를 현수가 발견했어요. 빈자리는 나를 비워 만든 게 아니라 너희가 비워 만든 거다. 현수가 편지를 읽더니 얼굴이 하얘졌어요. 어머니, 설마. 그때 제 가방에서 부동산 계약서 사본을 꺼냈어요. 집을 팔았다. 뭐라고요? 채윤이가 소리쳤어요.
처가 부모님도 놀란 표정이었죠. 어머니, 미치셨어요? 우리 동의도 없이 어떻게 집을 팔아요? 현수가 화를 내더군요. 동해, 이 집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내가 세금 내고 관리비 내면서 30년 동안 지켜온 집이야. 그렇다고 해서 멋대로가 아니야.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한 거야. 계약서를 보여줬어요. 거주권 보장형 매매라는 조건도 설명했죠. 협동조합에서 4억 4천에 사갔지만 5년간 거주권은 보장받아. 너희가 계속 살고 싶으면 협동조합과 별도로 협의하면 돼. 채윤이가 울먹이더군요. 그럼 저희는 어떡해요? 너희끼리 알아서 해. 나는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처가 부모님이 당황해 하셨어요. 복래 씨, 너무 갑작스럽지 않아요? 갑작스러워요? 18일 동안 제 생일도 챙기지 않고 여행 다녀온 게 갑작스럽지 않나요? 한미자 씨가 말씀하셨어요. 그건 미안하다고 했잖아요. 미안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때 권명자 회장님이 오셨어요. 제가 미리 연락드린 거였어요. 뭔 소리가 새벽부터 요란하냐? 회장님, 어머니가 갑자기 집을 팔았어요. 현수가 하소연했어요. 갑자기 복래가 며칠 전부터 얘기했는데 권명자 회장님이 CCTV 영상을 틀어주셨어요. 출국 전날 처가 부모님이 생일은 돌아와서 챙기자며 웃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묵묵히 다이어리를 덮는 모습도 보였고요. 이게 언제 영상이에요? 채윤이가 물었어요. 너희 출국 전날 밤이야. 복래가 그때부터 마음먹었더라고. 현수가 멘붕 상태였어요. 어머니,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응, 이미 결정했어. 그때 제 폰에 알림이 왔어요. 박세연 이사에서 보낸 메시지였어요. 잔금 입금 완료되었습니다. 화면을 보여줬어요. 오늘부로 이 집은 협동조합 자산이야. 너희가 계속 살고 싶으면 별도로 계약해야 해. 현수가 주저앉았어요. 어머니, 저희 어떡하라고요? 너희끼리 알아서 해. 나는 이제 내 길 갈 거야. 최창수 씨가 말씀하셨어요. 복래 씨가 너무 섭섭했나 보네. 섭섭한 정도가 아니에요. 30년 동안 이 집을 지켜왔는데 하숙집 관리인 취급당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새벽 5시가 되어서야 모든 상황 설명이 끝났어요. 현순애는 당분간 처가에서 지내기로 했고 저는 새 집으로 돌아갔어요. 택시에서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드디어 제 인생을 되찾았구나 하고 말이에요. 한 달이 지났어요. 현수는 작은 전셋집을 얻어서 이사했더군요. 채윤이와 함께 새로 시작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현수가 매일 저에게 생활일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오늘 아침 7시 기상 채윤이와 함께 아침 식사. 오후에는 처가 방문 2시간, 저녁에는 어머니 생각하며 전화드리려다가 늦어서 내일로. 마치 제가 30년 동안 다이어리에 적어왔던 방식 그대로였어요. 더 신기한 건 처가와 친가 시간 균형표를 만들어서 보내주는 거였어요. 이번 주 처가 시간 5시간, 어머니께 연락드린 시간 3시간, 다음 주는 어머니와 더 시간 보내겠습니다. 제가 하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더군요. 채윤이도 달라졌어요. 브이로그 콘텐츠를 어른과 여행하는 법으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채윤이가 전화했어요. 어머니, 제 영상에 출연해 주실 수 있나요? 내가, 왜? 어르신들과 여행하는 법을 다루고 싶어서요. 어머니가 첫 번째 게스트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해보니 나쁘지 않더군요. 제 얘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니까 말이에요. 촬영하면서 채윤이가 물었어요. 어머니, 그때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투명인간 취급했으니까. 생일도 잊어버리고
하숙집 관리인 부리듯 하고 정말 죄송했어요. 그걸 몰랐어요. 몰랐다고? 18일 동안 처가 부모님과만 여행 가면서 내 생일은 나중에 챙기겠다고 했잖아. 채윤이 눈물을 흘리더군요. 어머니, 진짜 몰랐어요. 이제 알겠어요. 그 영상이 조회수가 꽤 나왔다고 하더군요. 댓글에도 공감하는 분들이 많았대요. 저는 협동조합과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시장 어르신들을 위한 야간 안전조명 설치 사업이었어요. 집 판 돈 중 일부를 기부 약정했죠. 복례 총무님 덕분에 시장이 더 안전해졌어요. 권명자 회장님이 고마워하시더군요. 돈을 혼자 갖고 있을 필요 없잖아요. 써야 할 때 쓰는 거죠. 한 달 늦은 생일잔치도 했어요. 현수와 채윤이, 처가 부모님까지 다 왔더군요. 케이크에 숫자 70이 꽂혀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현수가 진심으로 사과하더군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채윤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어머니 중심으로 일정 짜겠어요. 그럴 필요 없어. 균형만 맞추면 돼. 촛불을 끄면서 말했어요. 총무는 마지막까지 마감이 중요해. 오늘 우리 집안 마감하고 새 장부 여노라. 모두가 웃었어요. 그날 밤 새 집에서 다이어리를 폈어요. 새로운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70살, 새로운 시작. 가족은 멀리 있어도 가족이고 가까이 있어도 남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건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다. 창밖으로 시장 야간 조명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제가 기부한 돈으로 만든 거였죠. 30년 동안 숫자로만 살아왔는데 이제는 숫자 너머의 의미를 생각하게 됐어요. 돈도 집도 가족도 결국 행복을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걸 말이에요. 다이어리 마지막 장에 적었어요. 이복래 70세, 칠성시장 전 총무, 현재 자유인. 그리고 미소 지으면서 다이어리를 덮었습니다.